안녕하십니까. 히트다 히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장광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경원 AFC 리그 남부리그가 시행되는 곳이죠. 이곳에서 하루 저녁 낚시와 밤 낚시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폭우가 내려서 여기도 물이 뒤집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토물이 지금 뽀얗게 있는 상태고,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온이 그래서 굉장히 차가워졌다 그러더라고요. 산속에서 이제 계곡수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물은 물대로 뒤집혀지고 토사 내려오면서 또 찬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찬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또 오늘은 어제서부터 다시 비는 끝이고 폭염주의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네요. 폭염주의보든지 또 폭우가 내리든지. 올해는 왜 이렇게 기상 조건이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낚시는 또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지금 필드 스텝, 경원 필드 스텝으로 활동하는 김동영 스텝, 붕어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후배 필드 스텝하고 같이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경원 필드 스텝 붕어 마스터입니다. 오늘 스승님한테 많이 배우면서 즐거운 낚시, 재밌는 낚시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오늘은 2국한을 저희는 필 겁니다. 저희는 2국한을 사용할 거고요. 저는 리미티드 마스터 2구 장절을 사용할 거고, 김동현 스텝은 주몽 2구를 할 겁니다. 둘 다 이제 소리도 좀 다를 것이고, 주몽도 소리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리미티드 마스터 2구 장절은 저도 오늘 완제품으로는 처음 써봅니다. 그동안 그 샘플만 써보고 몇 달 전서부터 계속 이거를 가져가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사 다망에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못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리미티드 마스터 2구 장절을 써볼 예정이고요. 채비는 이제 전 채비가 다 원테이크입니다. 뽕돌서부터 와이어는 150짜리 사용했습니다. 원테이크 뽕돌, 원테이크 와이어, 원테이크 편대를 사용하고요. 편대는 06에다 02를 더 달았습니다. 이건 디테일한 것들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에 제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08에 맞췄습니다. 08에 맞춰놨고요. 찌는 원테이크 찌, 이번에는 4g대에 70cm 짜리입니다. 저번에는 또 동교에서는 80cm 짜리를 썼죠. 이번에 70cm 짜리를 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싸고, 원줄은 1.25로 사용을 해서 외대로 진행을 해서 몇 시간 정도 낚시를 할 겁니다.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낚시를 사용할 떡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올스리하고 아쿠아 블루를 이용한 오레오를 활용해서 아쿠아 블루 단품을 사용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쿠아텍 X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올수리는 첫 바가지에만 올수리를 놓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3232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일단 집어를 위해서, 고속도로 길을 내기 위해서 올수리를 사용할 거고요. 올수리와 오레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갤 거라서 50cc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2컵하고 반이죠. 그리고 오레오를 녹이겠습니다. 자, 오레오를 왜 녹이는지는 설명을 드렸죠. 마법가루,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마법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며, 여기에 혈분 강화가 되어 있어서 어분류, 집어 및 먹이 흡입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올수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올수리는 점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산해서 뿌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골고루 한 1분 정도 뒤에 바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1분이 경과가 돼서 먹이용 단품을 사용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블루부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사용 바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올수리입니다. 올수리는 처음에만 제가 사용한다 그랬죠. 올수리는 첫 번째 방법과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한 컵, 두 컵, 세 컵. 그리고 막고소도 한 컵, 두 컵, 세 컵. 제가 간단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막고소가 여름철에 훨씬 강한 배아류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막고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둘, 셋. 그래서 골고루 섞어주고 물을 바로 투입시킵니다. 하나, 되게 간편해졌죠?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바로 한 2~3분 있다가 사용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떡밥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첫 떡밥을 달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양반을 다 이렇게 올스리를 한 반바가지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주로 3위대를 하던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구대를 하기 때문에 반바가지는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쌍포보다는 집어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대를 하는 거라서 반바가지 정도는 올스리로 한 다음에 이후에 오레오를 이용한 아쿠아블루 단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입질이 그렇게 싹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뒤집혀서 그런 건지 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안전벨트까지 걸렸더니 더 힘쓰네요. 쉼새는 보니까 이게 주몽보다는 빳빳한 것 같고요. 소리는 약간 경쾌한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챔질을 해봤더니 약간 경쾌한 소리가 더 많이 나고요. 어떤 거하고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생하겠습니다. 컨티넨탈에 비하면 조금 더 쉬는 것 같고요. 뭐 계속 잡아봐야겠지만 이 느낌은 붕어 사이즈에 따라서도 다르고 수심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 번, 두 번 한다고 결론을 내지는 못합니다. 낚싯대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주몽과 비교했을 때는 리미티드하고 비교해야 되나요? 기존 리미티드 S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지 뭐 조금만 더 잡아보고 느낌을 보겠습니다. 소리는 근데 확 틀려지는 게 달라집니다. 좀 경쾌하면서 경쾌한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챔질했을 때 솜질이 제가 처음에 테스트 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번 때가 쭉 가다 급태파 이루어지죠. 쫙 얇아지죠. 튜블라로 가다가 솔리드로 바뀌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리가 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리는 많이 다릅니다. 경쾌한 소리가 나네요. 경쾌한 소리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트. 소리가 저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자. 침새가 이것도 경질에 속해서 약간 믹스된 느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리미티드하고 컨티넨탈하고 믹스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보니까 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이제 장절로
이렇게 나왔는데 구람수는 뭐 가볍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또 옆에 김동현 스텝이 잡으면 주몽하고도 소리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물이 뒤집어서 지금 현재 황토색입니다. 물이 전체적으로 황토색이라서 많이 뭐가 또 내려왔을 거고, 그래서 입질 표현이 오늘은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히트. 이번에도 반마디에 때렸고요. 자, 이게 물이 뒤집히면서 조금 뭐 좀 어느 정도 맑아지면 찌 표현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손맛은 좋네요. 다음에 저 혼자 촬영할 때 한번 휨새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둘이 같이 촬영하는 거라서 그냥 소리 정도 하고 느낌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먹이형 먹고 나왔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200수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워낙 조항은 뭐 장광낚시터 유명하죠. 조항이 좋기로 유명하고, 뭐 200수 하신 분도 계시고, 뭐 100수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마리수 뽑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워낙에 또 여기 매니아층도 많습니다. 여기만 오시는 또 고객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올해는 뭐 워낙 이래저래 바빠서 자주는 못 와뵀는데 뭐 여전하네요. 잘 나오는 거는 여전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진 거는 리그 할 때하고 달라진 거는 지금 물이 좀 뒤집혀서 색깔 전체적으로 색깔이 황토색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에도 물이 굉장히 찼다 그러더라고요. 차가웠다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어두워지니까 밤은 어떤지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아예 뭐 엄두를 못 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조금 해 보겠습니다. 그 주몽 그 소리 비교하게 주몽 챔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는 한 마디 이상 올렸고요. 이번 앉아서 랜딩을 해볼까요? 느낌이 어떤지, 앉아서 랜딩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도 좀 뭐 피아노 줄 소리처럼 좀 경쾌하다 그러나요? 소리는 그렇습니다. 소리는 좀 경쾌하고, 휨새나 이런 것들은 리미티드 S와 주몽 콘티넨탈의 중간 정도 뭐 그 느낌을 좀 받네요. 다음에 한번 동교같이 사이즈 큰 데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느낌은 좋네요. 잘들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저는 오늘 처음 쓰는 거라서 계속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두워지고 요즘 해가 워낙에 늦게 떨어져서 8시 넘어 이제 떨어져서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야, 이것이 분량 나와가지고 어둡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편집하더라도 밤낚시 촬영이 있어야지 뭐. 컨셉이 그거면은. 밤을 체크를 어두워진 다음에 체크를 해야 돼서 분량이 나왔더라도 밤낚시도 뭐 편집해서 알아서 할 테고 그거는. 자, 또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빨리 어두워져야지 할 텐데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살살 천천히 하면서요. 오늘은 밤에도 좀 후덥지근할 것 같지? 날씨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모기도 많을 것 같아 오늘은. 나이스. 소리 차이 나시겠나요 시청자분? 아이 또 그 말하자마자 팅을 해버리네. 소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옆에 김동현 스텝은 주몽2 하고 있고요. 저는 리미티드 마스터즈 2구 장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뭔가가 다른데
아, 이 느낌이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낚싯대를 지금 완제품 상태로는 처음 써보는데 이 느낌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한 번도 안 했죠? 히트다 히트. 바로 바늘 빼고 방생하겠습니다. 히트. 아, 재밌습니다. 힘새가 어디에서 꺾이나 볼까요? 2번과 3번 사이에서 꺾이네요. 2번. 나이스. 소리 비교 되셨나요? 주몽 챔질하고 리미티드 장절하고. 우. 우차. 끄집어냈습니다. 12시 정어. 바늘은 빠졌고.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잡았습니다. 네. 히트. 아, 손맛 좋네요. 아, 느낌 괜찮네요.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거 리미티드, 이게 뭐 리미티드 뭐라 그랬죠? 리미티드 마스터 장절, 2구 장절. 근데 재밌네요. 이걸로 낚시해도. 제가 왼손으로 지금 카메라를 항상 왼쪽에 배치했는데 이제 같이 촬영하다 보니까 오른쪽에다 배치하다 보니까 이게 참 자세가 안 나옵니다. 어쨌든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방생하겠습니다. 블루를 넣든 아쿠아텍 X를 넣든 그 오레오를 물에 희석을 시켜서 잡아주는 역할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품으로만 지금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뭐 집어가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품으로 지금 자주자주, 그 대신 자주자주 넣습니다. 자주자주.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잠깐은 넣고요. 이제 하절기, 굉장히 무더운 여름, 후덥지간 여름을 대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트. 지금 전자케미를 껴놓은 상태고요. 전자케미를 낀 상태로 쳤습니다. 이제 어두워질 것 같아서 전자케미를 둘 다 전자케미를 껴놓은 상태입니다. 아이고, 빠졌네요. 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와이어는 굉장히 두께가 얇습니다. 제가 기존에 처음 샘플 뽑았던 거보다 50% 정도 얇게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직진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부드러움을, 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얇게 돼 있으면서 강도는 버텨줍니다. 테스트를 마쳤고요. 빨리 저도 시판되기를 뭐 기다리고 있는데, 워낙에 뭐 이 회사가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다 따지다 보니까 조금 출시가 늦습니다. 조금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빨리 저도 출시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제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있겠습니다. 히트. 아, 시올림 좋았습니다. 시올림이 아주 좋았습니다. 왜 자꾸 너는 앞에서 받아먹냐?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예쁘게 올리잖아. 어? 그렇다고 직원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쓰고 있는데 저만 아니야, 뭔가가 다르니까 넌 계속 내 바로 옆자리인데. 그렇지, 방생하겠습니다. 뭔가가 물성이 안 맞던지 뭐가 안 맞으니까 지금 그러지. 똑같이 바로 우리 옆자리인데. 둘 다 중앙에 지금 있는 거잖아, 4인실에서. 네. 그걸 잘 생각을 해보라고. 뭐가 다른 건지. 먼 거리도 아니고 지금 바로 옆자리에서 하는데. 나는 알 것 같은데. 동영이가 빨리 숙제를 풀기를 바래. 이유가 뭔지를. 히트. 아, 지편 아주 좋았습니다. 지편이 아주 좋았습니다. 나오거라. 자, 또 이렇게 나왔고요. 방생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잠시 좀 쉬었다가 완전 어두워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분량은 사실상 이미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은 게 다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뭐 손맛을 봤기 때문에 어두워진 다음에, 완전 깜깜이 어느 정도 어두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알려드릴 거는, 저번 주에 사실은 이제 박병기 선배님 명인이시죠? 낚시 명인 박병기 고모님하고 같이 낚시하는 걸 촬영을 했는데, 편집본을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통편집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대화가 없어서, 마리수는 저도 꽤 많이 잡고 선배님도 꽤 많이 잡았는데 시청자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뭐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고기만 때려 잡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통으로 날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이제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 다음에 또 한번 명인 박병기 고모님하고는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내용이 없이 그냥 주구장창 고기 때려잡는 것만 나와가지고요. 뭐 별로 시청자분들 재미가 있던지 아니면 도움될 만한 뭔가가, 저희 프로그램의 컨셉은, 저희 영상의 컨셉은 재미가 있던지 아니면 뭔가 시청자분들, 조사님들한테 도움될 만한 뭔가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해서 그냥 통으로 다 날리기로 했습니다. 뭐 아쉽지만 그냥 막 고기만 때려 잡아가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한 편이 그냥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를 잡고요. 오늘 컨셉은 요 비교 낚시하는 거 하고, 왜 지금 똑같은 옆자리인데 이제 밤 되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떡밥을 새로 겠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옆에 김동현 스텝은 지금 제대로 된 입질을 못 보고 받아 먹기만 하고 이런지를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조금만 있으면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에 뭐 해가 늦게 떨어져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서 조명을 켜고 천장에다 조명을 붙이고 이제 본격적인 어둠 낚시라 그러나요? 저녁 낚시를 했었고 이제 밤 낚시를 또 몇 시간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 김동현 스텝은 이제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봐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고, 시청자분들도 곰곰이 한번 왜 그랬는지, 바로 옆자리 붙어 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뭐 재미삼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트. 자, 어두워지고 쳤습니다. 어두워지고 쳤습니다.
자, 이렇게 어두워지고 첫 수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는 워낙에 마리수 잘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많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즐겨 찾는 낚시터입니다. 손맛 보기 위해서도 오고요, 마리수 채우기 위해서도 오고. 서장님이 그만큼 고기를 많이 넣으시죠. 또 나이스 나이스. 소리 계속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입질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제 원인을 알고 나니까 좋아? 좋아요. 한번 보여줘. 또 잡았습니다. 히트. 손맛 좋네요. 바늘은 빠졌나? 빠졌구나. 아니요, 걸렸어요. 걸려 있어? 네. 여기 있구나. 자, 이렇게 또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히트. 일부러 찌울림을 좀 봤습니다. 이번에는 몸통을 찍었습니다. 욕심을 좀 냈습니다. 이번에는 12시 정업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마리수가 나와서 씨맛도 좀 욕심이 나서 이거는 몸통을 찍은 거기 때문에 구호를 한번 외쳐야죠. 이게 자세가 항상 이게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이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게 항상 이렇게 왼쪽으로 바라보고 촬영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뚜엣으로 촬영을 하는데 제 쪽에서 컨트롤이 돼야 돼서 오른쪽으로 했더니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잡는데도 어색하고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거고, 낚시할 때도 후배들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아예 초보면 백지장인 상태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좀 빠른데 오히려 낚시 경력이 많고 이런 사람들 후배 같은 경우는 이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처음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김동윤 스텝이 못 잡았습니다. 계속 어둡기 전까지는 못 잡고 받아먹는 거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이제 울수리로 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3인 던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딱 몇 번 던지니까 애 뜨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는 뺐습니다. 바로 빼고 잠깐 동안 낚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저랑 똑같이 김동윤 스텝이 열심히 울쓰리하고 짝밥으로 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떠가지고 그쪽에 몰려 있어서 저는 그 다음서부터 이제 단품으로 사용하다가 집어는 해야 돼서 한쪽에는 울쓰리를 안 넣은 거, 알갱이를 살린 거고요. 한쪽에는 오레오를 넣은 걸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똑같은 블루지만 한쪽에는 좀 잡아주는 역할, 먹이용으로 하고 있고요. 한쪽에는 오레오를 넣지 않아서 금세 풀어지게끔 3컵에 2컵 넣고 알갱이를 살린 상태로 좀 풀어지게끔 해서 지금은 집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넣고 있습니다. 잠깐 쉬겠다고, 어두워질 때까지 쉬겠다고 할 때 김동현 스텝이 저한테로 바로 와서 똑밥 2개인 거 보고 만져보고 바로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붙어 있으니까, 둘이 딱 붙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막 그렇게 해주니까 바로 뜬 게 글로 가더라고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물성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터치에서도 조금 똑같은 떡밥이더라도 터치에서도 좀 다를 수가 있고, 한 번 뜬 상태에서는 어분만 넣어도 똑같이 계속 받아 먹거든요.
그럴 땐 잠깐 멈추던지 뭐 옆에서 그걸 던지고 있으면 또 글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유지를 했던 거고, 김동현 스텝은 계속 받아먹는 현상이 나와서 그랬던 겁니다. 밤낚시 뭐 그나마 그 열대 현상은 없어서 그나마 뭐 시원하진 않지만 뭐 재밌게 해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뭐 분량이 넘쳐서 안 나가더라도 낚시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오, 힘쓰는 거 봐.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넣겠습니다. 으치고. 낚시라는 게 이게 교과서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찌가 쭉 올라가는데 때리면 허챔질이 난다 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그럼 허챔질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잡어가 아닌 붕어만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찌에서 원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고부력, 순부력이 좋은 똑같은 4g이라도 순부력이 250짜리가 있고 300짜리가 있고 200짜리가 있고 뭐 125짜리가 있습니다. 순부력, 제가 계속 순부력 내는 공식은 말씀드렸었죠. 너무 순부력이 좋은 거는 몸찌대도 반응을 하고 찌가 올라갑니다.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먹이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보리류를 많이 섞은 걸 하면 그 보리류를 사이즈를 크게 해서 던지면 그게 흡입이 되기 전에 이미 올라가는 경우도 먹이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또 바늘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작게 쓰고 있으면 큰 걸로 바꿔야 되고, 크게 쓰고 있으면 좀 더 작게도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됩니다. 바늘의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은 바닥이 지저분해도, 낙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입질이 짧게 하고 그냥 이물감 때문에 퇴 이렇게 뱉어버리는 경우에도 찌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닥이 지저분해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찌는 쭉 올라가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치어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치어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내가 지금 순부력이 어떻게 되는 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쩔 때는 순부력이 낮은 전자치가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부력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어쩔 때는 뭐 순부력이 좀 전자치가 대부분 안 좋은 편이잖아요. 그런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순부력 계산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바늘도 체크해야 되고, 먹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먹이의 크기도 영향을 좀 끼칩니다. 먹이를 너무 크게 달면 또 그런 현상들, 특히 먹이용을 너무 크게 달지 않게끔, 홍알 낚시 개념이 될 수 있게끔, 받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쭉 올라간다. 허참질 나는 건 몸짓에 의해서도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붕어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을 때 가만히 와서 순서대로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리 지느러미 있는 데를 이렇게 탁탁탁 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몸짓도 하거든요. 어항을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반응하고 쭉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내가 찌가 원인인지 바늘이 원인인지 미끼가 원인인지 아니면 몸짓에 반응을 하는 거에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나는 뭐 채비가 잘못됐나 뭐 이렇게 하고, 반대로 쭉 올리면 대부분 어떻게 행동하시죠? 오링을 넣으시죠? 오링을 무게가 너무 무거워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링을 너무 많이 쓸 때는 또 털어보시기도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링 낚시와 찌탑 낚시를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찌탑 낚시는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찌가 한 마디, 두 마디, 어쩔 땐 세 마디 놓고 하고 네 마디 놓기 하기도 하고 두 마디 놓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오링도 조금씩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링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이제 편대에다가 넣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늘 길이도 편대가 아닌 스위벨이나 원봉도 같은 경우 바늘 길이에도 영향을 또 끼칩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 현장에서 제가 보면 그 자리에서 이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질문만 받아서는 방금과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거다 저러다 말씀을 못 드리는 점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원인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히 여름철에 갑자기 뜨는 경우 받아먹는 입질 피하는 거는 오늘 보셨죠? 그래서 안 그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보가 필요할 때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개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체수가 또 너무 많으면 우아질이 난다 그러죠. 우아질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개체수가 또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바로 그냥 철수시켰거든요. 그래서 먹이용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변형을 주고 본보기로 옆에 저희 필드 스텝이 또 본보기로 그렇게 받아먹는 걸 몸소 체험을 해주셨고 뭐 지금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 뭐 정상적으로 입질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 바로 옆자리에 붙어 있는데도 똑같은 먹이를 쓰고 뭐 먹이는 똑같이 안 썼죠. 전 중간에 바로 뺐으니까 뭐 똑같은 칸수의 낚싯대 뭐 이렇게 해도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고 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콩알 낚시를 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어떤 수심대에서 풀어지기 시작할 건지를 위에서 터치하는 건 또 중요한데 이거는 뭐 말로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런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도 오늘 뭔가를 얻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으로 낚시 지식으로는요. 예. 뭐 저희 원테이크 찌가 이제 나오게 되면 찌탄 낚시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시간을 내서 다룰 예정이고요. 조금 더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나이스. 원인을 파악하더니 이제 잘하네. 감사합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나이스. 지올림 좋았다. 또 나왔습니다. 축하해. 더더더 히트. 이야, 좋았습니다. 이 찌 맛을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자, 이 찌 맛을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를 한 두세 번은 찌 맛을 보는 게 좋아서 기다렸습니다. 아이, 다 빠졌네. 자, 멋진 찌 올림으로 또 이 잡기가 왼손이라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방생하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도 찌올림 좋았습니다. 중하게 올렸습니다. 지금 4마디를 놓고 하고 있는데요. 멋진 찌올림이었습니다. 4마디를 놓고 있는데 이번에도 멋진 찌올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고생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일부러. 아이고, 찌마까지 이렇게 보면 너무 좋죠. 이제 한 마리 정도만 더 잡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이놈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재밌게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영이는 나머지 숙제해야지. 네. 아니야, 정리하자. 자, 이곳 안성에 위치한 장광 낚시터에서 저녁 낚시와 밤 낚시를 몇 시간 정도 해왔습니다. 이곳은 워낙에 뭐 마리수가 유명한 곳이라서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곳에서 저희들도 조사님들, 다른 낚시하시는 손님들하고 같이 그 속에서 한번 낚시를 몇 시간 동안 즐겨봤고요. 역시나 뭐 마리수는 여전하더라고요. 찌표현을 좀 보려고 노력을 했고, 오늘 물이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토물이 지금 막, 그래서 뿌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도 입질은 굉장히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앉은 곳이 수심이 꽤 깊다 보니까 손맛까지 같이 볼 수가 있었고요. 후배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폭우가 내리든지 아니면 또 폭염이라든지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요. 비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맛 보고 싶으신 분들 장광낚시터에서 출주하시면 아마 손맛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찌가 쭉 올라가는데 뭐 허챔질 나는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를 여러 가지 보여드렸고, 받아먹는 거 오늘 직접 김동현 스테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에서 그거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하시죠. 네. 오늘 스승님과 재밌고 즐거운 낚시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스승님이 얘기한 것처럼 받아먹는 거, 저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계속 집어제와 먹이를 같이 겸용으로 던지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스승님한테 알고 나서부터 찌표현도 좋았고요. 마리수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승님과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김동현 스텝이 기피제를 줘가지고 온몸에 뿌렸는데 지금도 달라붙는데, 모기는 이제 정말로 하는데 모기는 안 붙는데 다른 벌레들이 계속 붙어가지고 막 등으로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튼 다른 장소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장소에서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가마우지 소리인가? 자, 정리합시다. 네.